저는 일단 부모가 너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엄마 한국어 실수로 나오면 너가 삑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즐겁게 그리고 엄마가 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너랑 같이 성장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아이의 머릿속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조합해서 어쨌든 그거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내가 외국어를 못하니까 아이에게 외국어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내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수세능 놀이를 아이와 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 책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게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는 부모로서 아이한테 이런 소통으로서 영어를 해줄 때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제 있더라고요. 한 번씩.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엄마 막 입 틀어막아요. 맞아요. 한국말 해! 막 이러면서 맞아, 싫어해요. 맞아. 그럴 때도 좀 고민이 되고 또 아이가 이제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구사할 때도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이거 틀렸는데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. 네. 저는 일단 부모가 너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도 막 이상한 옹알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저 첫째 이름이 담인데 담이랑 같이 영어를 이제 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한 게 근데 영어 옹알이 근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영어 옹알이 막 보통 미로 시작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뭐 me hungry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문법에 안 맞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아이의 머릿속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조합해서 어쨌든 그거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틀렸지만. 그래서 그런 소통을 영어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되게 긍정적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영어가 평생 절대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는 거. 그러니까. 예,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 나갈 거라는 거를 믿고 이제 아이가 소통을 했다 나랑 영어로 이제 그거에 그냥 조금 중점을 두신다면 엄마도 그리고 틀린 영어를 마음껏 막 계속 100%는 아니지만 하셔도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제가 틀린 영어를 할까봐 외국인 앞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틀린 표현을 자꾸 얘한테 알려주면 어떡하나. 네, 그런 것도 입이 안 떨어질 때 교육자적 마인드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막 섞어 쓰고 뭐 내가 잘 모르는 단어 있을 때 한국어 단어 거기다 넣고 이런 것도 그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님이시라고 언어를 섞어 쓰는 현상 바이링걸 아이들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괜찮다. 그리고 엄마도 영어 마음껏 섞어 써라 한국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게 절대로 막 그 영어라는 언어를 막 망가뜨려서 아이가 나중에 영어로만 말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과도기적인 배워가는 상황에서 되게 흔하게 그냥 실제 이중언어 가정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막 틀리고 섞어 쓰고 막 발음 이상하고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. 거부하는 것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, 부모님이. 제 생각에는 그 심각하게 되는 원인은 내가 한국에서 누구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방식을 하는데 아이가 막 싫어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상한 거를 해서 막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막 이렇게까지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조지은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들은 건데 영국에 거주하시거든요. 근데 영국은 되게 멀티링구얼한 사회잖아요. 그 집에서 그 언어로 신랑이 하는 일이 굉장히 그 갈등 사유 1번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언어가 이렇게 있고 아이가 선호하는 더 편한 언어가 있는데 이제 부모는 이제 아이가 더 편한 것보다 다른 언어를 쓴다던가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학교 다니다 보면 영어가 더 편한데 엄마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니까 뭐 한국어 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반대죠. 영어 하지 마 한국어 하지 마 뭐 이런 현상이 되게 흔하고 걱정해야 될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럴 수 있다. 그냥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의 1번 원인은 한국어보다 소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씩 써보는 거죠. 예를 들면 막 이런 맥락적인 힌트를 명확하게 주면서 그러면 아이가 알아들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. 할 수도 있지만
네,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또 늘려 나가다 보면 영어로 해도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네? 뭐 이런 수준이 되면 또 이제 거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네. 또 말이 조금 통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. 내가 갑자기 영어를 쓰는 이유. 왜냐면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. 네. 처음에 왜 갑자기 처음 보는 언어를 막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이제 엄마는 영어를 오늘부터 조금 연습을 하고 싶어. 엄마도 같이 연습할 거야. 같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?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안 도와줄 거야. 뭐 이런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. 뭐. 게임처럼 접근해도 되게 네, 맞아요. 게임처럼 우리 술 게임 할 때 네, 오늘 하루 엄마 한국어 실수로 나오면 너가 삑 해줘. 뭐 이런 식으로 좀 즐겁게 그리고 엄마가 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너랑 같이 성장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작은 갈등이나 뭐 그런 것에 너무 이제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더 찔렸던 것 같아요. 영어를 가뜩이나 저도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다가 애가 맞아요. 틀어막으니까 나는 나름 용기를 내서 너한테 영어를 한 거라고 약간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. 나도 갑자기 남편이 막 아랍어를 쓰면 너무 왜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싫구나 하고 그냥 또 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써보고 또 뭐 어느 날은 우리 뭐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건데 이거는 영어로 하는 놀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흥미 가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제 그렇게 루틴이 좀 잡히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포르투갈어 쓰시는 그분 이야기 예시로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빼먹었네요. 제가 책에서 인용한 그 이야기 중에 그 아이와 영어 네이티브이신데 포르투갈어를 자기가 잘 못하지만 공부하면서 바이링구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. 이제 제가 그분한테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아이와 소통 영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외국어를 못하니까 아이에게 외국어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내가 미술 전공자가 아니니까 아이와 미술놀이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말과 유사한 맥락이다. 이런 말씀하셨어요. 또 내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수세능 놀이를 아이와 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도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내가 영어를 막 완벽하게 해야만 아이한테 영어를 이제 노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포르투갈어를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본인 모국어가 아니셨어요? 네, 모국어가 아니셨고 그분은 이제 영어 모국어이신 분인데 이제 아이와 포르투갈어를 이제 내가 공부하면서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가르쳐 준 거죠.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씩 포르투갈어 자기가 오늘 배운 거 말해주기도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처음에 좀 무서웠겠죠. 내가 포르투갈어 못하는데 해도 되나? 근데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용기를 이제 얻으셨어요. 그래서 그 문구는 제가 막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해야만 이런 소통 영어를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에 넣었습니다. 이제 요즘에는 영어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대잖아요.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 같은 아이한테 물어보셔서 예를 들면 나는 아이가 30개월이야. 그런데 아이와 아침에 밥 먹을 때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루틴을 쓰고 있어. 그리고 내 영어 수준은 뭐 이런 정도야. 내가 아이와 밥 먹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을 뭐 10개만 뽑아줄래?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쓸 건데 하루에 3문장씩 쓸 거야. 그래서 뭐 요일별로 뽑아줄래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문장을 되게 잘 줘요. 자연스러운 문장별로. 완전 나와 아이의 맞춤형 선생님처럼 쓸 수가 있네요. 그렇게 표현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은 책인지를 한 1분 정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할게요. 네. 저는 이제 육아 콘텐츠를 이제 전달할 때 항상 지식과 그리고 경험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혼자서 한 아이를 뭐 이렇게 키우니까 좋더라. 다 따라해보세요. 뭐 이렇게 하는 책도 아니고 뭐 이러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요. 한번 알아서 적용해보세요. 이런 책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고민한 지점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내용 그리고 그거를 제 실제로 육아에 적용해보면서 또 한 3년, 4년 정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이것이 아이의 영어 노출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아이의 평생 갈 영어 고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
이제 항상 고민이 될 거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고, 어떤 나는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과 뭐 한국어 능력이라던가 뭐 문해력 이런 좀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에 관심이 있고, 그 안에서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서 아이와 영어를 좀 즐겁게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